여러분은 먼 거리를 어떻게 이동하시나요? 걸어서 가거나 헤엄을 쳐서 갈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도 먼 거리라면 자동차를 타고 가겠죠? 그런데 5년에 한 번이던 10년에 한 번이던 단 한 번의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칠 수 있다면, 심지어 가족과 함께라면 쉽게 운전할 수 있을까요? 한 해에 약 20여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95%는 인간의 실수로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작은 실수가 나의 목숨이나 가족의 목숨을 위협한다면 쉽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많은 사고가 다른 사람의 실수에 의해 발생됩니다. 졸음운전과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안전장치를 추가하고 교육을 합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목숨만은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지능화된 안전장치가 도입되었지만 인간의 실수는 막을 수 없으며 나 하나쯤은 하는 범법행위와 음주운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완벽히 법을 지키지 않는 이상, 인간의 실수를 완전히 방지하지 않는 이상 교통사고를 완벽히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자율주행 자동차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100시간을 운전해도 절대 졸지 않으며 아무리 반복적인 일을 해도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고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 움직입니다. 상시 가동되고 있는 센서는 절대 한눈 팔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무질서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체증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최선의 경로를 선택할 것입니다. 마차를 개조한 증기자동차로 시작된 자동차는 가솔린으로 달리는 3륜차가 개발되고 200여 년간 인간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라면 왜 아직도 우리는 자율주행을 도입하지 않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자율주행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역사도 매우 깊습니다. 1919년 항공기 오토파일럿이 개발되어 1947년에는 이착륙을 포함하여 대서양을 횡단하였습니다. 1920년대에는 유조선이 자동항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의 대형 선박과 항공기가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자동차는 왜 아직도 자율주행을 주저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도로는 하늘이나 바다보다 매우 복잡합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앞으로만 가면 되는 비행기와 배와는 달랐습니다.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를까요? 경로가 짧다고 무조건 가장 빠를까요? 신호등이 많거나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좁은 골목길은 아닐까요? 직선의 도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곡선의 도로가 있습니다. 넓은 고속도로도 있지만 좁은 골목길도 있습니다. 도로의 상태도 모양도 모두 제각각입니다. 만약 자율주행 자동차가 신호등을 보지 못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인지하고 때로는 무시해야 할 표지판은 매우 다양합니다. 평범하지 않은 예상할 수 없는 상황도 정말 많습니다. 즉, 자동차는 비행기나 배에 비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할 것이 많다는 것은 자율주행 자동차에게는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충분한 고성능의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을 고성능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인공지능이 해결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보고 판단하고 제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는 세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물체에 반사되어 나오는 빛을 눈으로 받아 인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는 공기의 진동을, 즉 소리를 감지합니다. 이렇게 감지된 빛이나 소리를 뇌가 인식하고 판단하여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에 명령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도 동일한 시스템을 갖습니다. 이때 눈이나 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센서입니다. 이 센서로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카메라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카메라는 인간과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감지합니다. 어떤 센서들은 빛 대신에 전파나 레이저, 그리고 초음파 등을 사용하여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위 환경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술들을 위해 전기공학자나 센서 공학자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특성의 센서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들은 컴퓨터로 전송되어 입력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 분석되어 물체를 인식하고 구별하며 피해야 할지, 피해야 한다면 어디로 피해야 할지 판단합니다. 이때 인공지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공지능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고 학습시키는 일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프로그래밍, 코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판단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바로 바퀴와 핸들 그리고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전기자동차가 등장하면서 기존 가솔린 엔진 자동차에 비해 그 구조와 제어 방식이 극적으로 단순해집니다. 이것은 컴퓨터로 제어하기 편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기자동차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공지능, 그리고 정밀한 센서들을 만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됩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센서로부터 입력되는 자료 이외에 GPS 위치 정보와 정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교통상황 정보도 필요합니다. 자료들을 종합하여 경로를 설정하거나 3차원의 지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자동차가 혼자서 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고성능의 서버 컴퓨터와 연결되어 협동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라는 물건이 인터넷을 통해 다른 컴퓨터와 연결됩니다. 이러한 기술을 사물인터넷, IoT라고 합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통신 속도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등장한 5G 모바일 네트워크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었습니다. 물질의 특성이나 에너지에 대한 학문인 화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배터리 분야에서 진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배터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완전히 충전된 자동차가 바로 옆 동네까지밖에 못 간다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너무 큰 배터리를 쓴다면 자동차가 무거워지고 공간도 좁아질 것입니다. 최대한 작은 크기로 최대한 많은 전기를 충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계, 전기, 통신, 컴퓨팅, 화학, 신소재, 자동차, 환경 등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코딩이 있습니다. 전기, 전자공학자가 코딩을 하기도 하고 기계, 자동차 공학자가 코딩을 하기도 하며 컴퓨터 공학자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코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실내에서 물건을 많이 날라야 하는 물류센터나 공장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이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킬로를 이동하는 트럭, 인간이 활동하기 힘든 우주를 조사하는 탐사 로봇, 택배를 배달하는 드론, 호텔에서 짐을 나르는 로봇까지 자율주행 기술은 혼자서 움직여야 하는 모든 것들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우리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킬 중요한 기술입니다. 국가와 기업이 협력하여 활발히 연구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겠지만 반면 다양한 직업들이 창출될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오늘은 전방 충돌 방지 자동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서 잘 보시면요, 1번부터 2번, 3번 이렇게 번호 순대로 순서대로 잘 보시고 조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1번 같은 경우 이 실물 크기예요. 실물 크기에 맞춰서
그 위치에 이렇게 막대에 노란 핀을 끼운 걸 3개를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개를 끼워 주시고, 모터 거치대에 모터를 끼워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정면에서 보셨을 때 오른쪽 방향으로 모터의 선이 끼워져야 자동차가 앞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왼쪽으로 가게 끼웠을 경우에 자동차가 뒤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해서 모터를 끼워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핀 끼우신 걸 가지고 여기에 맨 앞부분에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게 잘 끼워지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바닥에 살짝 누르면서 이렇게 끼워 주시면 조금 편하게 끼우실 수 있어요. 이렇게 끼우시고, 그 다음엔 까만색 이렇게 구워져 있는 테크닉 블록을 여기 십자 부분에 여기를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 다시 회색 블럭 자를 위로 하게 해서요.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 2개의 블럭, 이 2개 짧은 부분을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첫 번째 구멍 말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구멍에 차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시고, 빨간 막대 요 블록으로 핀으로 움직이지 않게 여기도 이렇게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닳아지가 않죠. 다음 5번, 6번 쪽에 보시면 이 막대 블럭에 빨간 핀을 가운데 2개를 꼽는 게 있어요. 이렇게 2개를 그림처럼 똑같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맞춰 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동그란 블럭에 회전할 수 있게 여기에 끼워 주신 다음에 반대편에 바퀴를 끼워 주시고요. 얘가 바퀴하고 요 핀을 이렇게 끼워 주실 건데, 얘가 너무 꽉 끼워지면 얘가 잘 돌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여유를 주시면 바퀴가 자연스럽게 잘 돕니다. 이렇게 도는 거 확인하시고, 자, 반대편에 같은 블럭을 끼워 주실 건데, 그 끼우기 전에 이 초록색 블럭 이 2개를요, 이 회색 핀을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끼우시고 여기에 맞춰서 끼워 주시면 돼요. 이게 2개를 동시에 끼우는 거라 맞추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잘 끼워 보도록 합시다. 같이 잡아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돼요. 이렇게 끼운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양쪽이 대칭이 되게 바퀴 끼워 주시고, 노란 블록으로 이렇게 잡아 주시고, 바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이쪽 이렇게 블록 끼워 주시고, 여기처럼 똑같이 빨간 블록으로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바퀴를 했으니까 뒤에 이제 회전축 돌아가는 바퀴를 할 건데요. 이 모터 회전축을 잡아주는 연결 블럭이에요. 이렇게 끼워주시고, 반대편도 끼워주시고, 다음 여기에 바퀴를 끼워주신 다음에 반대편도 끼워주시고, 다음 바퀴가 이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실 건데요. 빨간 블럭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노란 블럭 하나만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걸로 하셔든 이렇게 끼워주시고, 한번 노란 걸로 한번 마무리할까요?
집에 있는 다른 레고 테크닉 부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다른 모양으로 또 만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 모터가 돌아가는 이 바퀴 부분만 방해받지 않는다면 다른 블록을 더 연결해 가지고 더 멋있는 모양을 만드셔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뒤에 여기 위에 센서를 붙일 건데요, 이렇게 적외선 센서가 달린 센서가 들어가 있는 이 PCB 회로 기판을 붙이겠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잘라서 위에 만들어서 크기에 맞게 잘라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건전지 케이스에도 건전지 뭐 끼운 상태든 안 끼운 상태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요거 부분은 스위치인 거 아시죠? 내리면 전원이 들어가고 올리면 전원이 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이신 다음에 가운데 하부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러면 자동차가 이제 거의 완성됐죠? 그러면 이제 회로기판에 이 전선들을 연결할 건데 단순합니다. 이 건전지에 있는 부분은 빨간색 잭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 홈이 들어가 있는 홈이 정해져 있거든요. 핀에 맞게 연결하시고, 모터는 모터 잭에다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성이에요. 완성인데 이 고무바퀴가 있어요. 이 고무바퀴는 연결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고무바퀴가 아주 거친 면을 갈 때는 고무바퀴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고무바퀴가 이제 회전하다가 잘 이탈할 수도 있고 해서 이거는 꼭 필요하신 분들은 넣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굳이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저는 안 넣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전원을 켰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PCB에 벌써 이제 불이 들어오죠. 전원 공급이 잘 되고 있다 표시. 그 다음 모터가 회전하고 있는데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 앞으로 전진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전방 충돌 방지 자동차라고 했기 때문에 전방에 어떤 사물이나 어떤 방해물이 나타났을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시나요? 네, 모터의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이동하던 자동차가 전방에 어떤 물체가 나타나면 뒤로 가거나 멈추게 되는 현상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바닥에 놓고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하나의 센서를 가진 자동차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센서들이 모여 자율주행 자동차가 됩니다. 우리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작은 부분으로 쪼개어 보면 간단할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어려운 목표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막 걸음마를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인류의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